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노후의 행복은 동네 반경 3km 안에 있다는 주제예요. 아마 처음 들으셨을 때는 조금 의아하게 느껴지셨을지도 몰라요. 행복이 그렇게 가까운 데 있다고 하고 말이죠. 그런데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공간, 아침마다 걷는 골목길, 단골로 다니는 가게, 가면 들르는 작은 공원, 이런 곳들이 사실은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채워주는 아주 소중한 장소들이에요. 여행도 좋고 멀리 나가서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것도 물론 의미 있겠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을 이루는 건 바로 우리가 머무는 그 주변이에요. 멀리 가야만 뭔가 의미 있는 걸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은 내 집을 중심으로 반경 3km 안에서 충분히 안정감도 얻고 관계도 맺고 건강도 챙기고 보람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는 바로 이 동네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상의 행복을 쌓아갈 수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10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각 소제목마다 일상 속에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예시도 3가지씩 드릴 거고요. 그걸 실천하기 위한 방법도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들으시면서 나도 이건 해볼 수 있겠다 하고 고개 끄덕이실 수 있도록 자연스럽고 편안한 이야기로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삶의 중심인 동네 반경 3km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진짜 행복 이야기를 함께 시작해볼까요? 첫째, 걷기 좋은 길에서 시작되는 하루의 활력.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그냥 집 주변을 천천히 걷는 거예요. 굳이 멀리 나갈 필요도 없고 비싼 운동기구도 필요 없고 운동복 챙길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벼운 복장으로 문만 열고 나가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동네 골목길을 따라 걸을 때, 가게 앞을 청소하는 사장님과 눈인사를 나눌 때, 그리고 나무에 핀 꽃을 보며 발걸음을 멈추는 그 순간,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행복의 조각이 될 수 있어요. 매일 똑같은 길이어도 계절마다 바뀌는 풍경이나 스치는 사람들, 소소한 변화들이 삶에 활력을 주거든요. 걷기 루트를 한두 개 정해두고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보세요. 어느 순간 그 길이 내 삶의 일부처럼 느껴질 겁니다. 둘째, 단골 가게에서 쌓이는 정과 신뢰.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뭔가를 사러 동네 가게를 들르곤 하잖아요. 그런데 그저 물건을 사고 파는 걸 넘어서서 같은 가게를 계속 이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인과 눈인사를 나누게 되고 대화도 몇 마디 이어지게 돼요. 이를테면 매번 가는 채소 가게에서 주인 아주머니가 오늘은 무가 참 좋아요 하고 권해주시는 말, 빵집에서 이번 주신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건네는 정, 그리고 자주 가는 세탁소 사장님이 이번엔 얼룩이 잘 빠졌어요 하고 말해줄 때 느끼는 그 신뢰감, 이런 것들이 참 소중해요. 이런 관계를 잘 이어가기 위해선 너무 형식적으로 대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진심을 담아 인사하고 대화 나누는 게 중요해요. 어느새 그곳은 가게가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의 공간이 되고 그 정서적인 연결이 일상의 안정감으로 이어져요. 셋째, 이웃과 나누는 작은 인사와 미소의 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는 온기는 생각보다 큰 힘을 줍니다. 특히나 동네 이웃과 마주쳤을 때 안녕하세요 한마디 나누는 것만으로도 그날 하루 기분이 바뀔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만나는 강아지 산책하는 이웃,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치는 윗집 아주머니, 동네 슈퍼 앞에서 자주 보는 할아버지와 나누는 짧은 인사 한마디, 이런 게 쌓이면 우리 마음도 조금씩 따뜻해져요. 처음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인사를 건네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점점 자연스럽게 되고 그 사람들도 어느새 먼저 인사를 건네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동네라는 공간 안에서 서로 연결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되죠. 넷째, 단골 병원과 약국에서 얻는 건강한 일상. 나이가 들수록 몸 여기저기에서 신호가 오기 마련이에요. 그럴 때 믿고 찾을 수 있는 단골 병원과 약국이 가까이에 있다는 건 정말 큰 위안이 되죠. 예를 들면 언제 가도 내 건강 상태를 기억해주는 내과 원장님, 감기 기운만 있어도 이번엔 좀 더 세게 올 것 같아요 하고 약을 조절해주는 약사님, 그리고 병원 가는 길에 들르는 건강보조식품 가게 사장님과 나누는 건강 이야기 같은 것들. 이런 관계는 단지 치료를 넘어서서 예방과 관리까지 연결되게 해줘요. 그래서 건강이 나빠지기 전에 미리 상담하고 평소에 작은 이상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선 병원과 약국을 바꾸지 말고 한 곳을 정해서 꾸준히 이용해보세요. 서로 얼굴 익히고 신뢰가 쌓이면 내 건강도 그만큼 더 잘 지킬 수 있게 될 거예요. 다섯째, 동네 도서관과 작은 배움의 기쁨. 우리는 흔히 배움이라고 하면 학교나 학원 혹은 온라인 강의처럼 뭔가 체계적이고 딱딱한 분위기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사실 동네 도서관처럼 가까운 공간에서도 아주 깊고 풍성한 배움이 가능하다는 걸 아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한적한 평일 오후, 조용한 도서관 구석에 앉아서 천천히 책 한 권을 읽는 시간이 주는 집중감과 여운은 정말 특별하거든요. 또 도서관에서 열리는 다양한 강좌나 소모임에 참여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분야에 관심이 생기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새로운 연결고리도 생기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아무런 목적 없이 도서관 책장을 천천히 걷다 보면 어느 순간 한 권의 책이 눈에 딱 들어오는 그 느낌, 그게 주는 기쁨이 참 커요. 이런 경험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동네 도서관 홈페이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생각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어서 원하는 주제의 강연이나 글쓰기 모임 같은 것도 쉽게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처음엔 그냥 가볍게 책 한 권 빌려서 시작해보는 것도 좋겠죠. 여섯째, 가까운 공원에서 자연과 교감하기. 우리는 도시 속에 살면서 점점 자연과 멀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꼭 멀리 산이나 바다로 나가야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동네 가까이에 있는 작은 공원, 하천 산책로 혹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조경 공간만으로도 충분히 자연을 만날 수 있고 그 안에서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어요. 가령 해질 무렵 공원 벤치에 앉아서 노을을 바라보는 시간,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나무 그늘 아래서 책을 읽는 시간, 아침 산책길에 들려오는 새소리나 개 짖는 소리에 미소 짓는 순간들, 이런 것들이 쌓이면 우리 삶은 훨씬 더 부드럽고 따뜻해집니다. 이런 자연과의 교감을 일상에 녹이기 위해선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공원에서 머무는 시간을 정해두는 게 좋아요. 그 시간만큼은 핸드폰도 멀리하고 오롯이 자연의 소리와 풍경에 집중해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저 가서 앉아있기만 해도 됩니다. 일곱째, 동네 행사와 모임에 참여하기. 사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고 에너지를 얻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어딘가에 새롭게 속하는 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동네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모임과 행사가 열리고 있어요. 주민센터에서 주관하는 플리마켓이나 벼룩시장, 작은 카페나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글쓰기 모임이나 영화 상영회, 또 마을 축제나 걷기 행사 같은 것들에 참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게 돼요. 그런 모임에 처음 나갈 때는 어색하고 머뭇거리게 되지만 일단 한두 번만 얼굴을 비추고 나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고요. 그 안에서 나와 잘 맞는 사람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려 하지 말고 그저 나는 오늘 여기 한번 와봤다 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시작해보시면 좋습니다. 여덟째, 동네 맛집 탐방하며 즐거움 찾기. 행복은 사실 입 안에서 시작된다는 말도 있듯이 맛있는 걸 먹는 건 그 자체로 큰 기쁨이잖아요. 특히 가까운 동네 안에 있는 숨은 맛집을 찾아다니는 건 소소하지만 꽤 즐거운 취미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시장 골목 안쪽에 숨어있는 오래된 칼국수집, 평범해 보이지만 아침마다 줄 서는 김밥집, 사장님이 직접 로스팅한 커피를 파는 작은 카페 같은 데를 하나씩 찾아가 보는 거죠. 그냥 맛있는 걸 먹는 걸 넘어서서 그 가게만의 분위기, 사장님과의 짧은 대화, 그리고 그 공간에서의 기억들이 더해지면 그게 곧 일상의 행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탐방을 더 재미있게 즐기고 싶으시다면 간단히 맛집 일기를 써보거나 친구와 이번 주는 여기 가보자 하는 식으로 함께 다녀보는 것도 좋답니다. 아홉째, 자원봉사로 느끼는 보람. 내가 가진 시간이나 재능을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경험은 생각보다 큰 울림을 줘요. 특히 노년기에는 그 보람이 더 깊이 다가오죠. 동네 복지관에서 도시락 포장이나 배달을 돕는다든지 아이들 책 읽어주는 활동이나 동네 정화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봉사는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 걸 넘어서서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다라는 느낌을 주고요. 그게 삶의 활력으로 이어지곤 하죠. 가까운 주민센터나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가능한 활동을 찾아보시고 하루에 몇 시간씩이라도 시간을 내서 실천해보세요. 보람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깊게 찾아올 겁니다. 열째, 나만의 동네 루틴 만들기. 마지막으로요. 진짜 행복이란 건 꾸준한 일상의 반복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 삶의 리듬을 만들 수 있는 동네 루틴을 갖는 게 중요하죠. 이를테면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같은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루틴, 매주 수요일엔 도서관에서 책을 고르는 루틴, 주말 아침엔 장을 보고 공원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는 루틴 같은 것들이요. 이런 루틴이 쌓이면 하루하루가 허투루 흘러가지 않고 작지만 확실한 즐거움으로 채워지게 돼요. 그리고 그게 바로 나만의 방식으로 이 동네에서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루틴을 만드는데 정답은 없어요.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패턴을 하나하나 발견해가는 거고요. 그걸 지키며 살아가는 데서 오는 만족감이 결국 우리 노후의 행복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힘이 돼요. 자,
이렇게 10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우리가 사는 반경 3km 안에는 생각보다 더 많은 기회와 행복의 순간들이 숨어 있다는 걸 느끼셨을 거라 생각해요. 멀리 가지 않아도 되고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머무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마음을 열고 주변을 바라보고 일상을 살아가느냐는 거겠죠. 오늘 이야기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꼭 하나라도 실천해보세요. 작은 걸음이 쌓여서 나만의 행복 지도를 만들어 줄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고로 노우지의 채널에 멤버십 기능이 생겼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 버튼을 눌러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되세요.